내가 내 친구 맞았냐, 무철아. 돈 앞에서 난 내 얼굴을 더 이상 못 보겠는데. 그 한마디가 김대식의 입술에서 툭 떨어지는 순간 한무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함을 지르던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메아리쳤고요. 김대식의 멱살을 움켜쥔 손끝이 저릿저릿했는데요. 이해숙이 울먹이며 그 돈 절반 나한테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하냐라고 내지르는 소리에 무철은 마치 딱딱한 유리창 앞에 홀로 선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유리창 너머에서 김석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그만해주세요. 아저씨, 아버지 시한부예요. 6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말은 짧았는데 방은 길게 휘청였고 무철의 심장은 한 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무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하지 마. 석진아, 그건 너무하다가. 김대식의 손등 위로 굳은 핏줄과 퀭해진 눈빛을 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미자는 그제야 다급하게 무철의 팔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손 좀 놔요, 여보. 지금 그 손이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있잖아요. 침묵이 방을 가득 메우고 숨이 벽에 붙는 느낌이 들던 잠깐의 시간 동안 김대식은 천천히 목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처럼 담담하게 내뱉었는데요. 무철아, 난 내가 날 고소했던 것도 복권 당첨금 얘길 들먹였던 것도 어느 정도 이해했었어. 우리가 그렇게 뒤엉켜 살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방금 내 손이 내 멱살을 잡는 순간 딱 그때 알겠더라. 내가 예전에 나한테 빌려준 우정, 내가 내게 갚고 싶었던 그 마음 다 이 소나기 안에서 부서지고 있구나. 무철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귓바퀴가 뜨거워졌는데요.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 김석진의 눈과 마주치자 석진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랑 병원에 갔었거든요. 살 길이 없는 건 아니래요. 공여만 가능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방 안의 모든 가구에 옮아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진이 그 말에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 검사하려고요. 엄마도 나도 아진이도. 석진이가 먼저 알아봤고요. 그러면서 김미진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쏟아낸 독한 말이 목에서 가시처럼 걸려있다는 듯 자꾸자꾸 침을 삼켰습니다. 아빠가 돈반을 준 게 그냥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였다는 거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끝까지 욕했었네요. 말들이 비틀비틀 서로에게 닿고 있을 때 무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세게 때렸고요. 화면에는 최규태 이름이 번쩍였는데요. 무철은 잠깐 숨을 멈추다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자가 그 전화를 흘깃보고 낮게 속삭였는데요. 여보, 오늘은 누구하고도 싸우지 마요. 지금은 당신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부터 좀 봐야 할 시간 같아요. 그 말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왔습니다. 무철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김대식이 그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다가 의자를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야, 무철아. 빈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묵직한 게 있었는데요. 나 너한테 준 돈 돌려받고 싶지 않아. 그건 내 마음의 빚 갚은 거였으니까. 하지만 너는 그 돈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돈인지, 내 숨인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옛날 내 얼굴인지. 무철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아니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이 아직 멀미하는 채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대식의 아들, 김석진이 이어서 말했는데요. 아저씨, 아버지가 준 돈 때문에 우리가 더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건 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어서요. 근데 아저씨가 그걸 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아저씨도 가난해집니다. 말끝에 미진이 그 말 정말 맞아요라고 덧붙이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무철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등만 어둡게 켰는데요. 가장 밝은 자리에 원래 두었던 건 조그만 상패들이었고 그 옆엔 대운빌딩 도면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김대식이 송금할 때 붙여놨던 메모가 얹혀 있었는데요. 그때 빌린 우정, 이제 갚는다. 단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이 갑자기 돌처럼 무거워져서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미자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메모는 돈의 영수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영수증 같네요. 도장 누가 찍을까요? 당신이 찍어야죠. 무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양복을 걸쳤고요. 김대식 집 앞 골목에 서서 문 앞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너에게 받은 거 내 마음이었더라.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을 갚을 차례야. 손글씨가 서툴게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그는 말없이 돌아섰는데요. 발걸음이 반쯤 갔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석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석진은 바로 달려나와 무철을 불렀는데요. 아저씨, 이 돈 아버지 안 받습니다. 무철이 멈춰서 뒤돌아보니 석진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그러셨어요. 무철이 이제 알았으면 됐다. 돈은 그때 그 돈이면 충분하다. 지금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진은 봉투를 무철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아저씨, 진짜로 아버지 위해서 뭐라도 하시려면 오늘은 돈말 말고 사람 말 좀 해주세요. 회복실 바깥에서라도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100만 배 값집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무철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굴복이 아니라 처음 배우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래, 알겠다. 무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짧게 말하는 법을 오랜만에 배운 사람처럼. 대식이 손, 내가 잡아볼게. 다음 날 병원, 김대식은 검사와 상담으로 바빴습니다. 김미진은 척척합성 검사 예약을 잡았고 이해숙은 수술 전 영양관리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는데요. 아침부터 사람 말로 분주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혼 얘기하지 말아요. 미진이 먼저 말했고요. 그래, 그 말은 우리 서랍 제일 밑칸에 넣어두자. 해숙이 받아쳤습니다. 대신 서랍 제일 윗칸에는 약속을 넣어둡시다. 석진이 웃으며 말했는데요. 말이 쌓이는 방법을 이 가족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실에서 석진이 물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하면 진짜 있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여 가능자만 확보되면 절차대로 가면 됩니다. 환자분도 의지가 단단하시고요. 다만 가족 간의 합의와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대식이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 집은 합의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합의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치료제입니다. 검사실 앞 복도에서 김미진이 석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진아, 혹시 너 검사 먼저 했니? 석진은 잠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적합 판정 나왔어. 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직 말 안 했고. 누나 검사 먼저 보고 싶었어. 미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웃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앞서 달렸구나. 고맙고 미안하고 근데 이번에는 같이 달리자. 오후 무철이 혼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미자가 멀찍이 따라섰고요. 병실 앞에서 무철은 한참 서성이다. 문을 한번 아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해숙의 목소리가 들렸고 무철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한가운데 김대식이 앉아 있었는데요. 창백했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무철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대식아. 그 한 단어를 말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말한 그 얼굴을 잃었더라. 기억 잃기 전에 내가 어떻던 놈이었는지, 기억 찾고 나서 내가 얼마나 더 모질어졌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 미안하다. 병실 공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김대식이 웃었습니다. 무철아, 사과는 내가 내 멱살 잡았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러더니 곧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근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했으니. 내 친구 맞네. 무철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준 돈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 김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는다. 그때 그 돈은 그때의 마음이었어. 지금 내가 주려는 건 돈인데 난 지금 내 손이 필요하거든. 무철이 잠깐 멈칫하더니 주머니에 봉투를 다시 넣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김대식의 마른 손등 위에 그 손이 얹혀졌습니다. 잠깐, 딱 그 잠깐, 세 사람 무철, 이미자, 이해숙의 눈이 동시에 젖었고요. 이미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잘했어요.
이해숙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잘한 날 같네요. 그때 김대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금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대식이 스피커를 눌렀는데요. 금옥의 목소리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식 오빠, 규태 오빠가 자수한대요. 민용이 앞에서 약속했고 지금 변호사 만나고 있어요. 저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겠죠? 김대식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금옥 씨 잘하고 계십니다. 민용이 때문에라도 이 길이 맞아요. 이미자가 금옥아,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속 빈 사람끼리 밥 먹으면 꽉 차지더라고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금옥이 흐느끼며 웃었습니다. 언니, 그 말만으로도 좀 살겠어요. 전화를 끊자 무철의 표정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규태가 정말 자수한다고. 김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용이한테 약속했다니 아이가 어른을 깨닫게 만든 거지. 무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 아이를 괴롭게 했는데. 이미자가 곁눈질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다행히 오늘은 사람으로 서 있네, 당신. 그날 저녁 김미진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미진 씨는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서 공여가 어렵습니다. 회복하면 재검은 가능하지만 당장은 힘들어요. 미진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의사가 곧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석진 씨가 적합 판정이라 들었어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미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복도를 나가다 말고 석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석진이 웃었습니다. 이 집은 미안이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는 고마워도 좀 늘리자요. 수술 전날 집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불안과 평온이 같은 집에 사는 밤이었는데요. 식탁 위에는 이해숙이 만든 생선조림과 미진이 만든 미역국, 그리고 석진이 차린 작은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젓가락을 들며 말을 꺼냈는데요. 그래도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건 늘 좋은 일이야. 해숙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밥상에 폭탄 던진 날들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실적이랑 보너스만 보느라 아빠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못 봤어요. 석진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자 공식 선언 우리 집 사람 먼저. 네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에 울음이 섞여 있는 서투른 화해의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가 거실 장판까지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최규태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빛이 환했습니다. 뒤에는 금옥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고요. 민용은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김대식은 규태를 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는데요. 왔네. 규태는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대식아 미안하다. 나 내일 자수하러 간다. 오늘은 오늘만은 내 앞에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김대식이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오늘은 사람이다. 내일도 사람으로 가라. 그 순간 무철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규태와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공기가 급격히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무철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태야, 내가 내 동생까지 걸겠다고 협박했지. 민용이까지 들먹였고. 그건 내가 잘못했어. 변명하지 않겠다. 규태가 휘청했습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금옥의 눈이 커졌고 민용이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무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식이 병 아니었어도 난 그 말을 해야 했더라. 늦었지만 내가 잘못했다. 규태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웃었는데요. 우리 진짜 늦게 배운다. 근데 그래도 배우긴 배우네. 김대식이 웃었습니다. 우리 셋 단체로 유치원 다니는 느낌이라니까. 이미자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만은 부드러웠습니다. 유치원생 셋이랑 살려면 내가 늘 도시락 싸줘야지 뭐. 그날 밤 내 집의 사람이 한 공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잘못을 사건이 아니라 문장으로 놓아두는 연습을 해가며 도망 말고 출석, 숨김 말고 고백, 계산 말고 약속벽에 걸어둘 표어를 고르듯 뽑아보았고요. 김대식이 마지막으로 한 줄을 보탰습니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모두가 그 문장에 동의했습니다. 도망치려고 여는 문이 아니라 다시 들어오기 위해 여는 문. 내일 혹시 무너져도 다시 들어와 앉을 수 있는 문. 수술날 아침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는데요. 긴 복도는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걷게 만듭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고 의사가 마지막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환자와 공여자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가족분들, 서로 손 놓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대신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대식은 석진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 내가 내 대운이야. 석진은 씩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대운이죠. 이해숙이 울먹이며 둘 사이로 손을 끼워 넣었습니다. 둘 다 내 대운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크게 빌었다. 김미진은 손바닥으로 눈물을 꾹 눌렀습니다. 아빠, 돌아오면 나랑 맨 처음으로 시장 가요. 장 보면서 싸우지 말고 그냥 고르기만 하기로 해요. 장 본 짐은 물론 제가 들고요. 김대식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좋다. 우리 집 냉장고를 사람 냄새로 채우자. 문이 닫히고 시계의 초침이 복도를 천천히 건넜습니다. 무철은 혼자 구석에서 주먹을 폈다 쥐었다 했는데요. 이미자가 다가와 조용히 손을 포개 주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고함 치면 안 돼요. 알지. 대신 다 끝나면 친구 손 잡아요. 알겠어. 그 몇 마디가 오래전 같았습니다. 오후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이식 잘 됐고요. 회복 경과만 잘 지켜보면 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느 쪽 울음인지 모를 정도로 진한 울음이었는데요. 울음 앞에서 이해숙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분들이 치료를 더 잘해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에서 김대식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조금 뒤 석진이 눈을 떴고요.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서 만났습니다. 말없이 입모양으로만 고마워와 사랑해요가 오갔는데요. 유리창은 소리를 막아도 마음은 못 막았습니다. 이해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무철은 모르게 눈가를 훔쳤고 이미자가 팔꿈치로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사람 됐네. 무철은 웃었습니다. 오늘은 됐어. 며칠 뒤 김대식의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퇴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조용히 손을 맞부딪혔습니다. 손바닥이 맞닿는 소리는 생각보다 묵직했는데요. 그 묵직함이 지금 이 집의 체중 같았습니다. 같은 날 최규태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금옥은 산전 검진표를 들고 경찰서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았다가 민용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집, 오늘부터 출석 체크다. 민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제는 정직이죠? 금옥이 웃었습니다. 맞아. 그 소식을 먼저 전한 건 이미자였습니다. 병실에서 김대식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는데요. 규태 씨가 경찰서에 진술을 했대요. 늦긴 했지만 배우긴 배웠네요. 김대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배우면서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무철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대식아, 나도 내가 말한 숙제를 하고 있어. 어떤 숙제? 말을 줄이고 듣는 걸 늘리는 숙제. 제일 어려운 숙제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만 하려고. 두 사람의 농담에 방안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퇴원날 집으로 돌아온 김대식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낡은 신발장과 오래된 현관 등 천천히 열리는 문에서 삶의 냄새가 나는데요. 여보, 집 냄새가 이렇게 좋았나? 해숙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냄새 맡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미지는 먼저 뛰어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빛도 들어오고요. 석진은 조심스레 부축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합니다. 엄마는 된장국, 누나는 나물,
저는 고등어 굽기 담당. 김대식이 손뼉을 쳤습니다. 완벽하네. 근데 고등어는 태우지 말고. 노릇노릇 약속합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젓가락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중간에 김대식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졌다 펴진 흰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비상금이 아니라 비상구. 그는 그 종이를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이 말, 이제 혼자 품지 말고 우리 넷이 같이 품자요. 이해숙이 종이를 받쳐들었고 미진이 그 위에 손을, 석진이 또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손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고요. 잠깐, 아주 잠깐 모두가 같은 속도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메시지 2통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무철에게서였습니다. 관리 규정 바꿨습니다. 세입자 의견 청취 의무화, 임대료 인상 상한 설정. 늦었지만 사람 먼저로 갑니다. 김대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혼자 바뀌면 오래 못 갑니다. 다른 하나는 규태에게서였습니다. 진술 끝냈습니다. 민용 앞에서 약속 지켰습니다. 대식아, 나 아직 겁나는데 그래도 도망 안 갈게. 김대식은 잘했다. 우리 셋, 빚 대신 약속으로 살자라고 보냈습니다. 점이 찍히자 마음속에서도 같은 점이 찍혔습니다. 문장 하나가 끝나는 소리, 또 다른 문장 하나가 시작되는 소리. 며칠 뒤 김대식은 부모님 산소에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고요. 길이 가팔랐지만 숨이 덜 찼습니다. 오르막에서 내려다본 동네의 지붕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는데요. 김대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달이든 6해든 중요한 건 같이 사는 법이네요. 석진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덜 무섭죠? 응, 덜 무섭네. 그럼 됐어요. 돌아오는 길, 금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식 오빠, 오늘 초음파 들었는데요. 아이가 힘차게 움직였어요. 규태 오빠도 옆에서 울더라고요. 김대식은 잘 키워요. 그리고 우리 어른 숙제 계속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이해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도 숙제합시다. 말 먼저, 사람 먼저, 함께 먼저. 미진이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는 노릇노릇. 석진이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숙제만은 완벽합니다. 밤이 왔고 창밖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김대식은 거실에 앉아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4사람이 각자 색깔 다른 펜으로 덧말을 달았습니다. 이해숙 말 먼저. 김미진 사람 먼저. 김석진 함께 먼저. 김대식 고마움 먼저. 4개의 먼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이 집의 출구이자 입구, 비상구이자 상시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무철과 이미자가 서 있었는데요.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라하지만 성대한 기념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날이니까. 무철이 말했습니다. 김대식이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살 겁니다. 이미자가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케이크 사야 하나요? 사람 말로 사면 됩니다. 김대식이 답했습니다. 식탁에 다시 불이 켜지고 초가 불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욕심과 분노, 배신과 두려움이 지나간 자리마다 작은 약속들이 놓였습니다. 내일도 출석할 것, 서로에게 말 걸 것, 돈을 도구로만 둘 것, 사람을 목적으로 둘 것. 그리고 초가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익숙한 웃음이었고 새로 배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의 벽지에 스며들었고요. 이 집의 벽지는 이제 쉽게 찢어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이제 돈으로 붙여진 집이 아니라 사람 말로 발라진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김대식은 속으로 한 문장을 기록했는데요. 친구를 잃어가며 모은 돈은 나를 비우고 친구를 되찾으며 놓은 돈은 나를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단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오래된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이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일 거라는 확신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